근대 도시계획과 공간 변화.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첫째, 한성의 도시계획사업 추진과 한성 부민의 이해관계를 대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고종의 경운궁 환궁과 도시계획사업 및 공간 권력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종로 거리입니다. 종래 한성의 도로는 가가, 임시로 지은 불법 건축물이에요. 가가들이 튀어나와서 통행을 방해하고 상하수도 시설과 쓰레기, 분뇨 처리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거리에는 오물이 흘러내리고 위생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에 근대화를 지향한 괴합화 관료들은 가가를 철거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만들고 또 위생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가가 철거를 싫어하는 상인들 그리고 당시 권력자들의 정치적 반대로 중도에서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후인 1896년에 다시 한성 판륜 이채연에 의해서 도시계획 사업이 진행되면서 종로 거리는 이전과 달리 가가들이 철거되고 도로가 정비되고 전차가 다니고 가로등이 커진 거리로 변모했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여기 지금 보면 가가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이 좁아들었고 상인들의 그 불법으로 세워진 가가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96년 이후 도시계획 사업이 추진된 이후 도시를 보면 이러한 가가들이 다 철거되고 말끔히 도시가 정비되어 있고 위성이나 이러한 하수도 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근대적 도시계획은 개화파 관료인 김옥균에 의해서 처음 마련되었습니다. 김옥균은 조선의 급선무로 위생 그리고 농상, 도로 정비를 꼽고 서울의 도로 개수 사업, 그 다음에 상하수도 설치, 전염병 예방 등을 목표로 한 치도약칙이라는 글을 만들었습니다. 이 글은 한성수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김옥균의 도시개혁은 1882년 12월에 한성부 판윤에 임명된 개화파 동지 박용유에 의해 실행이 되었습니다. 박용유는 치도국을 설치하고 종로 길가에 돌출된 가가를 철거하고 도로 개수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철거를 당한 상인들이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 정치적 실권을 쥐고 있었던 민시척 쪽의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서 이러한 괴합파의 한성 도시계획 사업은 좌절되었습니다. 개항 이전 한성부의 공간 권력은 북촌과 남촌 가운데 어디에 집중되었을까? 정답은 북촌입니다. 아관 파천 후 고종이 돌아간 곳은? 정답은 경원궁입니다. 아관 파천 후 일본의 위협을 두려워했던 고종은 서구 열강의 공간과 가까운 곳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시에 도시계획을 추진했던 한성부 판윤 박용유의 하소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료를 보면 신이 한성부 판윤 초기에 길을 범한 가가들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러나 길가에 지은 집들은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이사를 신중하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고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장안이 공허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을 기꺼하지 않는 자들이 선동하고 뜬 소문을 퍼뜨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를 보면 1882년 개화정책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상인들의 반발과 정치적 반대가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안으로 한성부 판윤이었던 박용윤은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그 서울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하게 됩니다. 고종은 을미사변 이후에 1896년 2월에 일본의 위협을 피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이른바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국왕이 다른 나라의 외교 공간에 들어가서 정사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환궁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러자 고종은 1897년 2월에 행궁의 하나였던 경운궁으로 들어갑니다. 당시에 경복궁과 창덕궁이라고 하는 본 궁궐이 엄연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궁궐의 형태를 갖추지도 않은 경운궁으로 고종이 환궁한 것은 일본의 위협을 피해서 서구 열강의 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서울의 도시화는 국왕이 자리한 경운궁 일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운궁은 북촌이 아닌 남촌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1896년 9월에 내부령 구호, 즉 한성 내 도로의 폭을 규정하는 건을 반포하고 황토현, 오늘날 광화문 사거리입니다. 황토현에서 흥인문까지, 그리고 청계천에 있는 대광통교에서 숭례문까지에 달하는 도로, 오늘날로 하자면 종로와 남대문로의 도로를 개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도로를 침범한 가가를 모두 철거하고 가로변에 있었던 위생 상태와 청결 상태를 개선했습니다. 1897년 6월부터 이어서 서대문 안과 정동 부근, 남대문 안 도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물로서 소공동에 환구단, 하늘의 제사 지내는 그러한 단입니다. 환구단을 만들고 고종은 황구단에서 제천의식을 거행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1899년에는 황구단 북쪽에 황궁우라는 것을 만들어서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를 추존을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서울에는 전차와 전화 등 근대적 인프라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한성판윤 이채연이 주도한 도시계획 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대한제국 시기에 도시계획 사업은 사실 모두 남촌을 중심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자, 당시 한성의 도시계획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외국인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영국 출신 여성 여행가로서 1894년에서 97년 사이 4차례나 조선과 서울을 방문했던 비숍 여사의 여행기에 나타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 거주 지역이었던 한복판에 중구 정동을 얘기합니다. 국왕이 밀집한 빌딩과 함께 경운궁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외국의 공관, 사절단, 영사관들이 집중된 정동은 더 이상 조선의 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조선인 토박이들은 집을 팔고 떠났고 외국인 상점과 넓은 길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러시아 공사관만큼 높은 그런 공사관을 지었고 미국의 감리교회는 사방 어느 곳에나 보일 정도였습니다. 서울에
서울은 여러 면에서 특히 남대문과 서대문 일대는 너무 변해서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최소한 55피트 높폭의 도로 양쪽에는 다리가 놓이고 또 도로가 정비되고 콜레라의 근원이 되었던 지저분한 골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좁은 길이 넓혀지고 진흙된 개울이 포장되었으며 도로는 더 이상 쓰레기를 자유롭게 버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지저분했던 서울은 이제 극동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바뀌어가는 중이다. 그러나 서울은 한국적인 방식에 따라서 건설되는 것이지 유럽식으로 건설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숍 여사는 처음에 서울에 들어왔을 때는 서울의 거리와 지저분하고 위생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고 비판을 했었던 인물인데 도시계획사업 이후에는 이와 같이 도로가 깨끗하고 위생이 정비되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숍은 그 책의 말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한국에 대해서 느꼈던 혐오감은 이젠 애정어린 관심으로 바뀌었다. 나는 가장 사랑스러운 한국의 겨울 아침을 감싸는 푸른 벨벳과 같은 부드러운 공기 속에서 눈 덮인 서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 라는 구절로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러일전쟁 이후에 그 일제 또한 서울의 도시계획에 관여하게 됩니다.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에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고 조선의 내치와 의교를 권을 장악해 나갑니다. 그리고 서울의 도시계획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죠. 자, 일제는 1907년 7월에 성벽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 황태자의 서울 입성에 대비해서 1907년에 남대문 북쪽의 성벽을 헐어서 철거해 버리고 남대문 앞에 있었던 연못도 매몰해 버립니다. 당시에 일본 황태자는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즉위식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일본의 황태자가 마차를 타고 즉위식이 있는 덕수궁까지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대문의 그 성곽을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이어서 동대문 북쪽의 성벽과 남쪽의 오간수문을 비롯해서 시내 중심가에 있는 성벽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시계획 때도 전차선 개통 때에도 유지되었던 조선 왕조 방위의 상징이었던 남대문, 동대문 일대의 성벽이 일제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 왕조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과 또 같았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조선의 개화파들은 수도 서울의 교통과 위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실전에 앞장섰습니다. 서울의 도시계획 사업은 초기에는 상인과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중단해야 했지만 대한제국 시기에는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고 외국인의 감탄을 불러일으킬 만큼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한제국기에 추진된 이러한 도시계획 사업들은 남촌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고 남촌 중심으로 진행된 도시계획 사업은 서울의 도시 공간의 주도권이 이전의 북촌에서 남촌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